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마음 홀가분한데 덥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집에 주로 계실 텐데 오늘 또 아주 젊은 아가씨가 올해 이제 33인데 직장 잡기 힘들고 이것저것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만 난 풀진 않고 사주랑 같이 풀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상관관계라든가 보완관계가 잘 돼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주하고 이제 이름을 같이 이제 풀기로 했는데, 자, 김혜주 씨가 뭐라 하냐면은 솔직하게 좀 풀어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혜주 씨는 이제 사주를 보러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은 제가 사주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주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이 사주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컨디션이라든가 어떤 여건이 좋은 사람이 올 수는 없죠. 좋은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 대부분은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 입장에서는 좀 가능하면은 실질적인 상담보다는 위로 상담,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아름다운 거짓말 한다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대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어떤 그 타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철학관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요, 상당히 그 어떤 무섭다는 거야. 그 자체가. 그리고 어차피 힘들어서 왔는데 그걸 솔직히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위로가 되겠어요? 힘든데? 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병원에서 똑같은 경우야. 자, 수술실에 수술 받아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앞에서 이 보호자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 계세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유, 저기 환자분요,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시잖아. 그런데 그 많은 병원에서, 그 많은 수술실에서 자,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끝나고 나오시면서 수술이 조금 오늘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렇다면 그게 잘못하면 정말 이 보호자들이 쓰러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주 유형이 그렇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좋게만 얘기하면 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라고 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돼? 기분 되게 나빠하죠. 인상 팍 써요. 다른 데는 좋다 하는데 선생님은 왜 나쁘다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조금 위로 상담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김혜주 씨는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셨나 봐. 오직 답답하면은 상담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잘 안 맞는다는 개념으로 솔직히 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조금 위로 상담을 약간 플러스 시킨 솔직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자, 혜주 씨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젊으니까 우리가 극복 못할 건 없잖아. 그러니까 사주를 알면은 우리가 그 사주대로 안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그 말이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반갑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자, 그래서 오늘 김혜주 씨 이름하고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혜주 씨가 기사년 을해 월 기축일 을축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자 사주에서 을목 입장에서 이제 관을 봐야 돼요. 관이 편관이 이렇게 2개 있죠. 근데 이 편관은 이쪽에 나와 같은 동료가 또 있죠. 이 편관이 또
동료가 이 편관을 쳐다보겠죠. 여기 있는 축토가 또 이 관을 이렇게 쳐다보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비경겁제가 많으면 우리가 연적이라 그래요. 연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라 그래. 왜냐면 내가 완전 축토하고 결혼했는데 이 기토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배우자 자리인데, 즉 이 기토는 옆에 있는 을목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토 입장에 이 축토가 또 쳐다보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쳐다보죠. 이쪽도 마찬가지요. 이 기토가 을목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를 연적이라 하기도 하고, 비경겁제가 많으면 이 돈이, 이게 돈인데 이 돈을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는 이런 타입이고, 또 여기서 직장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이 을목의 품질을 한번 보야 돼요. 이 나무가 제대로 살아서 클 수 있는 여건인지, 여기 지금 이제 초겨울이죠. 초겨울인데 여기 보면 한겨울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럼 여기에 이 사화, 초여름이 있어도요, 이 기운이 이 한겨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월쯤, 이렇게 감을 느끼시겠죠? 초여름인데, 이게 초겨울, 한겨울인데, 요 평균치를 보면은 자월의 느낌 정도. 자월. 그렇게 어차피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이 겨울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습기를 먹고 있는 토예요. 여기서 습토, 습목, 습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다 얼어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게 다 얼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무가 얼어 있죠? 그럼 이 나무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죠? 자, 조금 초겨울이라도 어느 정도 아주 멈춰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나무가 겨울에 조금씩은 자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찬물 위에 앉아있는 이건 목이죠. 여기는 습토에 에워싸여 있는 목이잖아. 나무잖아. 그러니까 이 목이 제대로 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은 남자복은 없다. 직장운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 직장운이 없으니까 이런데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안 된다고 연락 올 정도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이 본인이, 자, 김혜주 씨가 음팔통이에요. 이게 다 음으로 돼 있죠? 음팔통으로 돼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적이라기보다는 좀 정적이고 여성다움. 그런 건 좋은데 생각하는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어떤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음팔동이 되면은. 그리고 어떤 뭐에 집착을 하면요, 집착 강도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병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화가 이렇게 있어서 지열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녹을 수 있는데 이게 꺼져버렸어요. 물이 워낙 강한 물이 이거를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불이 왜 꺼지냐면 생을 받을 수 있는 목생화가 되는데 지금 을목이, 물론 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얼어 있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이게 지금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데 이게 바로 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꺼져버렸어. 이게 꺼져 있는 바람에 이 사주가 완전히 다 얼어붙은 한겨울 들판으로 보시면 돼. 한겨울의 들판.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급한 게 지금 뭐예요? 이 화가 빨리 와야 돼, 화. 그럼 여기서 화가 뭡니까, 여기서? 이게? 인성이잖아요. 나를 생각하면 화생토니까. 인성. 그 어머니 복도 별로 없다. 이 사주에서는 이게 어머니, 여기 어머니, 팔획이. 근데 팔획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술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일반 단순 노동이라든가 행정직 이런 일보다는 기술을 접목시킨 일. 혹시 어머님이 뭔가 기술을 배우셨으면 좋은 작용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큰 역할을 못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지금 여기서 어머니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어있는 흙인데 어머니가 날 녹여줘야 되는데 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만 어머니 독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이 또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면요, 또 고집은 세.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 남자복이 혹은 부부 인연이 약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 자리에 나와 똑같은 얼어있는 흙이 같이 있다는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관이 여기 자리에 있어서 이 관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복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이 토가 이렇게 기운이 강한데 이 기운을 설계시켜 줄 수 있는 금이 없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경금이 암장되어 있긴 한데 이 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서는 식신운이라는 거야. 즉 내가 일하는 운이고 내가 상대편을 배려할 수 있는 힘 혹은 자식 혹은 뭐 우리가 이제 식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나타내는 거, 수성, 목숨별이라는, 그 지금 금이 지금 없어요. 이 중요한 금이 없다고. 그게 있어야 내가 일할 장소가 생긴다는 거. 쉽게 해서 직장이 생긴다는 거. 식신상관이 있어야 일하는 운이 있다는 거는, 일하는 운이 있다는 건 일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거 뭐 직장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자체만으로 지금 수가 상당히 강한 물인데, 이 토 자체들이 이거를 어떻게 돼요? 흡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극을 못 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토극수가 되는데, 이 강한 물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젖어 있고 물에 습해져가지고, 물 먹어가지고 얼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죄를 이 주인공이 취할 수가 없는 상태. 죄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 먹어야 돼. 이렇게 4명이서.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취약한 점이 많이 있죠. 일하는 운 자체가 없다. 직장복 없다. 남자 인연 약하다. 자식하고도 인연 약하다. 그 다음 내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혜주 씨 어떻게 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겪어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확실히 아시는 게 좋아. 그러면, 그럼 난 죽으란 얘기냐? 뭐 해서 먹고 사느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주에서 달란트는 뭐냐?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는 이 화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화계. 토가 지금 지배적이죠? 여기도 토 있고, 여기도 토 암장되어 있으니까, 토가 지배적. 화계라는 건요, 예능적인 감수성이야. 예능적 감수성.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다, 기본적으로. 예술, 뭐 기술, 어떤 장인. 그러니까 이 손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여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네일 아트. 그다음에 무슨 뭐 미용실. 어떤 화장 요즘에 하는 것도 좀 많이, 화장품 팔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화장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 손을 이용해서 기술을 익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조직적인 직장 생활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야. 이 평관의 모습으로 봐서는. 그리고 내가 여기 일하는 운이 딱 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계라는 걸 이용하면은 내가 손재주, 타고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익히기만 하면 돼. 쉽게 설명하면은 스위스에 가면은 시계 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 가면은요, 공장이 한 5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어요. 거기서 집중적인 어떻게 돼? 기술을 익혀서 세계적인 시계를 만드는 거, 부가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오히려 우리 김혜주 씨한테는, 혜주 씨한테 준 달란트가 바로 그런 거. 화계를 써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24대운인데, 결혼 정년기인데, 이때 24대운에서 지금 33이니까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 남았죠. 그 다음에 내년부터 34대운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때 또다시 비견이 또 오죠. 그 다음에 여기 목견, 이게 또 승목이 또 와요.
그리고 이 목이 이렇게 많으면 지금도 좋은 작용을 못하는데 또 좋은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론상으로는 지금 이게 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요 뜯어보면은 요 자체가 비견이 지금도 많은데 또 많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싸울 일만 남은 거죠. 그 이묘목도 승목이니까 나한테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뭔가 좀 필만 하려고 하면 54대원이 와야 돼. 그럼 이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경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면 살아가는데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공부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신축년도 마찬가지죠. 이게 금기운이죠. 이건 수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럼 월호는 이땐 좋죠. 목화운이니까. 7월 달은. 일지는 경지네요. 그럼 토생금이죠. 금기운이 온다는 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또 수로 만들어지죠. 지금도 이게 수가 이렇게 기운이 많은데 한겨울인데, 그러니까 가을이 온다는 건 가을이 바로 곧 겨울을 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 오면 안 좋다는 거야. 지금도 수기운이 이게 강한 거고, 더군다나 계절학에 해서 월지가 수가 이렇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는 일단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진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름에서 보면은 김해주에서, 자, 김은 기역이니까 목, 해는 이응이니까 토, 주에서 지으시니까 금이죠. 토생금은 괜찮은데 여기서 금극목이 되죠. 아니요, 목극 토가 되죠. 이러니까 발음 모양은 좋지 않다는 거야. 해주야 이건 잘 되는데, 왜냐면 금생수가 되니까. 그런데 보통 어렸을 때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는 시기가 학교 다닐 때잖아. 학교 다닐 때는 보통 해주야 이렇게 안 하고 김해주, 해주야, 김해주 이렇게 부르잖아. 김해요 할 때 여기서 목극토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기운이 나오니까 듣는 사람도 나쁜 기운을 듣는 사람이 자꾸 받게 돼 있고, 부르는 사람도 이게 발음이 약간 꼬이니까 이 파장이 왜곡된 파장이 나온다는 거야. 좋은 파장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름 부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모양은 가능하면 지켜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안 맞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음양 조화를 보면은, 자, 김씨는 금이고, 해는 자원행의 화, 주는 수로 돼 있어요. 그럼 이 금은 여기서 필요하죠? 이 식신상하니까. 이 화는 지금 여기서 얼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되죠. 그게 꼭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수가 왔다는 거는, 이 수는 충분하니까 수는 필요 없고, 여기 화가 전체적인 기운으로 봐서는 너무 얼어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을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로. 수 대신 화, 이렇게. 그냥 수리로 봐서는 8, 15, 8.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리가 이렇게 겹치면 안 좋아요. 같은 숫자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렇게 겹치는 숫자가 있으면 요 겹친 숫자를 더한 숫자의 작용력이 나타난다. 이 46획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데서는요, 이게 단명은 병약하다. 몸이 약하고 아프다. 고난과 재앙이 연속된다. 이제 그런 의미야. 46획이. 그러면 안 좋죠. 본인 자리나 가정궁에 고난하고 재앙이 연속된다는 게 좋지 않잖아. 이렇게 겹치면, 요렇게 선천수에서 같은 숫자가 이렇게 쓰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버지 자리에 이제 공망이니까 아버지 인연은 약하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지금 어때요? 이 자체가. 이게 어머니 자리에 아버지가 있죠? 근데 이 지금 해 자체가 얼어있는 물이야. 차가운 물이죠? 그럼 물은, 식물을 키우려면 물의 온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물이 따뜻해야지 나무를 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해 자체, 이 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해수가.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가 생겨주지. 기본적으로 23핵 자체는요, 이게 지금 관사론잡격이라고 그래요. 관사론잡.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인기는 있는데, 여기도 뭐 옆에 남자 있죠? 인기는 좋은데,
인기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실속이 없다는 거야. 인기만 좀 뭐해? 난 실속이 없지. 근데 여기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관사론 잡격 23액이 겹쳐갖고 46액을 만드는데 이 46액 작용이 흉수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단명격,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하다. 그 다음에 고난과 재앙이 겹친다. 좋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자리는 기본적으로 16핵은 좋은 술인데, 요게 좀 현대적인 해석을 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16핵이 있으면. 이게 옛날 얘기면 이제 선비기 때문에 16핵 자체는 덕망유복이라 해서 좋은 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귀가 얇아져서 자꾸 남들한테 이용을 당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 자리 31핵은 좋아요. 31핵이 장명수리 중에서 가장 술이 좋은 수리가 이 31핵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 선배, 후배,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내 환경, 자연에 있는 비바람도 나를 도와준다고 할 정도로 이게 좋은 술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수리가 있는데 이 아주 나쁜 작용하는 23이 겹치는 바람에 이게 반감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 구획에 공망이 걸려 있다는 거는 탕류 부목지상이라고 해서 완전 흙탕물에 떠다니는 나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서는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숫자가 이렇게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공망을 낳고 이렇게 겹쳐서 길수가 좋은 흉수를 둔갑되는 바람에 나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혜주 씨가 답답한 상태에서 전화를 해 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이렇게 딱 아직 젊으니까 내가 이런 면에서는 고쳐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걸 내가 정신적인 어떤 멘탈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깨우치기만 하면 이제 성공한 거야. 왜냐면 사주 분석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주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 달라고 했던 거는 제가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설명드렸어도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그걸 깨닫고 그런 일이 더는 발생되지 않게끔 내가 미리 예방 조치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어쨌든 간에 날씨는 덥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자, 더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